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거란 메시지를 남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밤늦도록 집회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집회가 양분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겠다는 입장 자체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을 보낸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기류에 공수처에는 취재진이 몰리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차분해졌고 체포영장 시한 사흘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흘, 공조수사본부도 뜸들일 여유가 없지만 경호처와의 충돌이 고민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검문 검색, 출입 통제도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법을 언급하면서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공조부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또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한 차례 시도 만에 신병을 확보하는 걸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데다 앞선 3차례 소환 통보 가운데 2차례를 휴일로 지정했던 만큼 오늘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체포에 실패해도 명분을 쌓아 주말에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성공한다면 민간인 출입이 적은 주말에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동안 2-3차례 조사하는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갈 경우 한남동 관저 주변 집회 인파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이 영장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붙이면서 주말로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반하는 만큼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위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역할이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도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의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장 집행은 경찰 기동대의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 임무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충분히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경찰도 조만간 기동대 투입 여부와 역할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거라는 메시지를 남긴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조사를 진행할 공수처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 용지 한 장짜리 메시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렵사리 진행되더라도 혐의는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가 적시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란죄의 어떤 북한 몰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됩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게 될 공수처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계엄 준비와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한 건지, 또 국회 봉쇄에 이어 정치권 인사를 체포한 뒤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100쪽짜리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엔 검찰과 경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걸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곤혹스러워하는 속내도 읽히는데 야당은 구구 세력에 내린 동원령이나 다름없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는 직접 발언을 자제했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나 자칫 진영 간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는 짧은 답변만 대변인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당이 그 부분을 그 취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 진영으로 갈려서 물리적 충돌까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윤 대통령 메시지가 사실상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인 만큼 이제 막 비대위를 꾸린 당 지도부 입장에선 당혹감도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이 조용히 수습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대통령이 마치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처럼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발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탄핵의 시계가 빨라지며 다급해진 대통령의 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날선 발언도 나왔습니다. 무섭고 막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거짓말, 그리고 갈라치기, 말 바꾸기, 그리고 또 법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편지를 구구 세력 동원령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메시지로 고무된 극렬 지지층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른다며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법률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함께 싸우자고 소리칩니다. 화합과 쇄신을 일성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새 비대위 입장에선 대통령 메시지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기류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강성 보수 지지층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의 집회는 늦은 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 시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근처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빨리 집행해서 이렇게 추운 거리에서 나와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저마다 구호가 담긴 손팻말과 깃발, 응원봉 등을 들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폭력을 유발하는 거야말로 대통령으로서의 결격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로 건너편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연일 관저 근처에서 집회가 이어진 건데 해가 지면서 대통령 지지자들은 붉은색 경광등을 켜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연신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집회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 관저 앞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또 도로에 누운 채 농성을 벌이던 일부 지지자들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은 5차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는 등 이동 조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2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들과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을 채택할지, 또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을 채택할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와 의원 사무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곳곳을 수색합니다.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 때문입니다. 발신자로 일본인 변호사 이름을 도용했는데 비슷한 방식의 협박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릉 사무실에 폭발물을 이미 설치했다는 팩스가 들어왔고 사흘 전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자신들 소행이라며 한밤 한국 도심 여러 지역에 고성능 폭탄이 터질 거란 예고 이메일이 법무부에 도착했습니다. 재작년 8월 국내 주요 기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도 일본인 변호사의 명의로 발신됐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폭발물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팩스를 보낸 인물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인터넷 이용자가 게시글을 제일 먼저 신고해 부산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작성자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6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새해 첫 거래에서도 2,4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주춤했지만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새해 문을 연 우리 주식시장의 화두는 불확실성입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치와 경제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잿빛 전망 속에 코스피는 새해 첫날에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2,4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1%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로 개인이 몰린 결과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주가는 물론 원화값도 내림세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안정에 큰 기대를 나타냈지만 시장은 고공행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주춤한 건 잠시 숨고르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경제 쪽으로 이제 전이될 수 있는 우려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1,500원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엄 후폭풍으로 대외 신인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지 않는다면 주가와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 등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무안공항 2층 사무실입니다. 공항 관계자는 조직도를 떼어내고 보안 요원들이 출입문을 둘러싼 가운데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문 좀 열어보라고. 어떤 문? 같은 건물 3층의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인 3곳에서 여객기 정비와 공항시설, CCTV 등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한 거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현재까지 입건된 수사 대상자는 없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착륙장치 등 기체 결함 여부와 공항관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등 구조물 설치 적법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항 시설 관련된 공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공청 출장소도 거기도 분명히 관제나 이런 부분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 봐야겠죠. 항공기 운행, 정비, 시설 관련된 기록들, 서류들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함께 경찰은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와 임원 등 2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건된 상태는 아니지만 중요 참고인으로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설계와 승인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기록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정보로 음성 파일이 완성돼 경위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 속에 촘촘히 설치된 콘크리트 기둥에 육중한 상판까지 얹혀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잠재적인 큰 위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2번이나 만든 데 대한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9년 착공한 최초 시설에 대해서는 발주와 시공, 승인 과정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콘크리트 상판을 얹은 2023년 개랑 공사는 한국공항공사 발주,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인데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발주 당시 부러지기 쉬운 시설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문은 둔덕 위의 구조물일 뿐 콘크리트 둔덕 자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공사 의견은 둔덕 위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안테나나 그 보이는 구조물에 대해서 부러지기 쉽게 만들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과업 지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증언하겠습니다. 로컬라이저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국토부는 8일까지 전국 공항의 항행시설 일제 점검에 들어가 다른 공항의 문제점도 잇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기록 장치의 음성 파일 작성이 예상보다 일찍 완료됐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복행과 동체 착륙 과정의 비밀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 같은데 문제는 속 시원한 공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CVR 협의는 그 사조위와 이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 장치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미국으로 보낼 방침인데 해독 작업에 우리 조사관도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할 거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닷새째인 어제 희생자의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은 어제 낮 12시부터 소유자가 확인된 여권과 가방, 휴대전화 등 유류품 200여 점을 유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심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전자기기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장례가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신원이 모두 확인됨에 따라 시신 인도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광주광역시의 장례식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60대 A씨의 발인 예식이 열렸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A씨는 늘 가족과 주변을 챙기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고인이셨습니다. 고 안수 집사님의 손을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심을 믿고 태국인 희생자 2명 가운데 1명의 장례식도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40대 여성 B씨는 태국에 있는 고향에 다녀오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B씨는 귀국 전 마을 상조회 비용으로 쓰라며 한국 돈으로 40여만 원을 아버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금방 올 줄 알고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179명 가운데 광주 시민은 절반에 가까운 80여 명, 광주광역시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참배를 당한 희생자들을 위해 별도의 봉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유족들에게 속속 인도되면서 개별 장례식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족 대표단이 내일 문을 닫을 예정인 전국 합동 분향소를 연장 운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대표단은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 시신 확인 이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가족의 공허함을 채우려면 분향소 연장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분향소를 철거하더라도 광주 전남 지역 분향소는 희생자들의 49제까지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에 전담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 게시글 대응 전담 수사단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남경찰청에 25명 규모로 운영되던 전담 수사팀을 118명으로 대폭 늘려 전국 단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지만 올해를 시작하는 산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가올 위기에 대한 우려와 대형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까지 더해져 시무식도 미뤄지거나 취소됐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쉼없이 수출입 물량이 오가는 인천 신항입니다. 작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K푸드 등의 선전에 힘입어 부두가 늘 컨테이너로 가득했지만
올해도 과연 성장폭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출 현장 동료차 방문한 산업부 장관은 최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히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서 360조 규모의 최대치의 무역 금융을 저희가 공급을 해서 올 한 해 다시 산업계와 함께 우리 산업 수출의 성장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해를 시작하는 기업 총수들도 임직원에게 하나같이 위기 돌파를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고 강조했고, SK 최태원 회장은 경영 내실 강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을 내걸었습니다. 또 롯데 신동빈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은 쇄신과 혁신을 꼽았고, 작년 이딴 화재로 곤욕을 치른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안전을, 핀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1등 고객을 만족시키는 본업 경쟁력을 갖추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본업에 대해 경쟁력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삼성전자는 시무식을 취소했고, 현대자동차는 6일로 미루는 등 새해를 맞는 재개 분위기도 여느 해와는 달랐습니다. 글로벌 고물가와 고환율,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내외 정세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의 어깨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들 전망치는 1%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조 경기 보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분기의 상황을 보고 추가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 원 경기 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노인 일자리, 청년 고용 장려금 등 민생 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소비, 건설, 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 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올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7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불안으로 위축된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치권도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면서도 수사와 재판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사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을 문제 삼으며 판사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일방적 옹호에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 섣부른 편들기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포영장 협조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는 건 내란 동조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즉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순간 특수 공무집행 방해이자 내란 공범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군의 상황 일지가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건 은폐, 축소 시도가 보인다며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 일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직무대리는 복원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여부와 뒤따를 후폭풍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일부만 임명한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확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가 언급을 삼가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고 야당은 여전히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탄핵 추진은 두고 보겠다며 공세 수위를 낮췄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새해 첫 지도부 회의는 국정 안정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을 거론하는 공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속 정쟁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야당의 탄핵 협박이 먹힌다는 인식을 준 거란 당내 불만은 여전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암묵적 공감대 속 이미 손을 떠난 문제로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은 삼가련 기류로 읽힙니다.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유감 표현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모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를 무시한 위헌 행위라며 일단 공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상권 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건 괴상한 전례로 남을 거라는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최대행 탄핵 카드는 잠시 넣어두겠다는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2명은 임명됐으니 문제를 더 키우지 말자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정 안정과 국정의 정상화라고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대행이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차질 없는 탄핵 심판을 당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부각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특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 재판관은 어제 오전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로 신속하게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치는 기둥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재의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합니다.
1심 선고 2달여 만인데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첫 재판일자가 잡혔습니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2달여 만입니다. 1심에선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6달, 2심과 3심은 석 달 안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키라며 재판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2심 소송 서류가 3번째 시도 만에 이 대표에 전달된 가운데 아직 변호사 선임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일단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인 유튜버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경찰은 짧은 협박 한마디 이후 전화가 끊긴 것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인천 운서동 신불 나들목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 한 대가 뒷차에 부딪힌 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차량 안에는 30대 여성 운전자와 유아 2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뒤에서 따라오던 SUV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인천 숭이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해 첫날 미국에선 새해맞이 인파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고 트럼프 당선인 소유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해맞이 명소를 찾았다가 참사를 맞닥뜨린 목격자는 인파와 차량이 뒤섞일 수 있는 곳인데도 제대로 된 방비가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걸 막는 장치가 허술했다는 겁니다. Those barricades were not up, period. They had the flimsy orange ones that you could just push over with your finger. We actually thought it was kind of odd. 시 당국은 다음 달 초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강철로 된 차량 진입 차단 장치를 교체하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엔 경찰관 300여 명이 있었다며 숨진 용의자 샴수드 딘 자바르는 모든 안전 조치를 무력화시킨 테러리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this particular terrorist drove around onto the sidewalk and got around the hard target, where he did have a car there, we had barriers there, we had officers there. 자바르가 두 차례 결혼했지만 모두 이혼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과거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트럭에서 이슬람 국가 IS 깃발도 발견됐지만 IS가 실제로 배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m born and raised in Beaumont, Texas, and now live in Houston. And I've been here all my life.
with the exception of traveling for the military, where I spent 10 years. 뉴올리언스 차량 테러 5시간 뒤엔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당선인 소유 호텔 입구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1명이 숨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현지 시각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발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현역 미국인이 타고 있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AP는 법 집행 당국자를 인용해 사이버 트럭에 타고 있다가 폭발로 숨진 인물이 현역 군인인 매튜 리벨스버거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새해 첫날인 1일 밤 미국 뉴욕 퀸스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소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지 시각 1일 밤 11시쯤 뉴욕시 퀸스 144번가에서 총으로 무장한 10대에서 20대 초반 남성 서너 명이 나이트클럽 건물 바깥에 서 있던 무리에 총격을 가하면서 여성 6명과 남성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무관하다며 갱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반군이 이끄는 시리아 과도 정부가 새해부터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부와 군 조직을 정비하며 대외적으로는 여러 국가와의 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런던에서 조소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의 고위급 대표단이 새해 첫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8일 내전 승리를 선언한 반군이 과도 정부를 수립한 후 처음으로 외국을 공식 방문한 겁니다. 알시바니 외무장관은 사우디를 자매국이라고 부르며 새롭고 밝은 양자 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 정부는 아사드 정권 후원자였던 이란에도 호의를 보였지만 아직 긍정적인 제스처가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사드 정권 시절 시리아와 단교했던 미국 등 서방국들은 대표단을 파견해 과도 정부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국 외무장관의 시리아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외교관계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В цьому році можемо додати ще країни до наших надійних партнерів, зокрема Сирію. 시리아 과도 정부는 내부적으로도 정상 정부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반군 조직을 해체해 정규군으로 통합하기로 하는가 하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종파를 포용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ونتمنى بهالعام الجديد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يفرج علينا ويعم الامن والامان. رح نرجع مثل ما كنا ايام زمان كثير، ترجع تلاقي كل العالم عن جد بتحب بعضها، بتحتفل مع بعضها ان كان برمضان ولا بالكريسماس ولا بغيره. 과도 정부는 국민이 근본적 변화를 체감하려면 1년 정도 걸리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까지는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향후 시리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동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선 처리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12개 중점 법안에는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 입증을 의무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셰일가스 추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 경기 참여를 막기 위한 법안 개정안도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폭스뉴스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과 정책 공약 이행을 순조롭게 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공격적인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친중국 성향의 정부가 집권 중인 몰디브와 양국 간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중국 관영 환구15 등에 따르면 중국과 몰디브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1일부터 발효돼 양국 간 관세가 95% 이상 면제됩니다. 앞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모하메드 사이드 몰디브 경제부 장관은 FTA가 새해부터 발효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화상으로 발표했습니다.
FTA 체결에 따라 중국에서 몰디브로 수출되는 선박, 전기설비, 가구 등 대다수 공산품과 채소, 과일 등의 농산물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몰디브산 수산물 대부분도 중국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됩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한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다시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철원 영하 11.2도, 파주 영하 10.6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서울은 영하 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서해안에는 오후 한때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은 건조 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요. 경남 김해와 창원 등지로는 건조 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